저는 해외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광적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수없는 축구 관련 기사 찌라시를 보면서 병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문사나 스포츠 기자의 공신력 체크 후 필터링하는 작업인데요. 너무 수없는 기사들이 하루아침에 수백 개씩 쏟아지다 보니 저는 소위 말하는 믿고 걸러야 하는 찌라시, 예를 들어 더 선 같은 신문사의 글들은 애초에 클릭조차 안 합니다. 파이코인 관련 기사들도 이 작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파이코인을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고 뉴스를 클릭한 후에 어디 이 중에서 건질만한 거 없나, 공유할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매일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하고 가져오는 거라곤 해외 쪽 컨텐츠밖에 없는 거죠. 특히 한국 쪽 파이코인 기사들은 짧기도 너무 짧아서 그냥 중독을 한다 하더라도 민망할 정도의 길이입니다. 만약 어느 기자분이 직접 취재를 하거나 저희들이 볼 수 없었던 부분을 건드려 줄 수 있다면 저도 관심 있게 보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사를 대략 간추려 보면 내용이 항상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파이코인은 참 핫하더라. 휴대폰으로 채굴이 가능한데 전문가 이름은 될 수 없지만 어느 전문인의 조언을 빌리자면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 한다. 끝.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코인이나 금융 관련 전문 기자냐? 그것도 아니죠. 그분들이 써왔던 관련 기사들을 역추적해보면 대부분 그냥 실시간 핫한 뉴스들을 속전속결로 내는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매시간 스포츠, 연애, 사회 장르를 넘나듭니다. 그러니 파이코인만 주구장창 만들어내는 유튜버들과 비교를 하면 그분들의 전문성이 우리보다 앞서간다라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유튜버들도 연애, 스포츠, 정치 등등 핫한 뉴스만 골라서 영상 올리는 사람들이 있듯이 당연히 이런 미디어 쪽에서도 그런 필드가 필요하죠. 그런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분들도 필요합니다. 다만 기자님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두 엄청 신뢰하고 봐야 하는 공신력을 갖췄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얘기죠.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파이코인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님들 중에서 아유 저 따위 유튜버한테 저런 비판이나 받고 짜증나 라고 하신다면 다음부터 제 입에 지퍼를 채워줄 만한 고급스러운 기사 한번 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 한번 훑고 15줄짜리 기사 쓰고 조회수 체크하지 마시고 진짜 파이코인 백서 분석해보시고 파이코인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코인들도 한번 특징을 살펴보시고 상대적으로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파이코인의 생태계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서치해보시고 니콜라스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미디어에서 해왔는지도 한번 보시고 기사를 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알 거 다 알고 있는 파이 유저들한테 이렇게까지 비웃음을 사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네, 파이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를 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다 쓰러져가는 회사에서 대리급 직원이 보고서 올리는 정도의 객관적 분석력은 갖추어져야 그래도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미디어의 기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이죠. 최근에 그나마 국내에서도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듯 아닌 듯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전문적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다른 기사들보다 문장 수가 많아서입니다. 예, 바로 팍스넷 뉴스인데요. 저는 보통 기사를 볼 때 기자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 기자가 원래 어떤 필드에서 주로 활동한 기자인지, 전문성이 많이 있는지, 그래야 저희들도 믿고 걸을지 이렇게 판단이 가니까요. 팍스넷 뉴스의 김가영 기자라는 분이신데 2021년 5월 7일에 백서 탐방, 파이코인 모바일 채굴로 인기몰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글을 쓰셨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딜사이트라는 곳에서는 유료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퀄리티에서 조금은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자분은 사실 2019년부터 이 필드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들을 써왔던 분이기에 다른 미디어에서 파이코인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요. 그리고 딜사이트를 보면 파이코인의 백서 탐방 이게 연속 3개가 쫙 나와 있어요. 즉 며칠에 걸쳐서 이 부분을 공부하셨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5월 4일, 6일, 7일 이렇게 해서 3개의 기사를 내셨는데 딱 봐도 첫 기사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글이고 두 번째는 어떤 우려가 섞인 글, 세 번째 기사는 미래에 대한 파이코인의 숙제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을 이렇게 다셨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엔 드디어 리뷰를 할 만한 기사를 찾은 건가 이렇게 좋아서 오픈을 했다가 그냥 리뷰 안 하는 걸로 저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대신 지금은 반대 개념의 리뷰를 하고 있죠. 이 기사를 읽어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제가 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할 기사는 일단 제목이 백서 탐방 파이코인 채굴 or 화폐 주조 논란이라는 기사 제목이고 그 밑에 백서 내용 불분명 채굴 노드에 대한 오해가 높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대목부터 그러나 파이코인에서 말하는 채굴은 일반적인 가상자산 채굴과 다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인해 노드와 채굴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 이런 문장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갸우뚱거리는 문장인 거죠. 서론의 문제 제기부터 어디 출처인지 나와 있질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블록체인 업계의 어느 전문가가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채굴 투자자라는 것은 어떤 투자자를 말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돌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파이코인에 그런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24시간마다 단추 한 번씩 눌러주는 그 시간적 투자자를 걱정한다라는 얘기인 건지, 첫 문장부터 좀 갸우뚱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영상 인트로 부분에 축구 얘기 잠시 했는데요. 더 선이라는 미디어는 해외 축구 팬들이 다 거르는 기사라고, 공신력이 떨어지는 기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장에서 출처 불명, 단어의 선택이 명확하지 않다,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봤을 땐 그냥 이 기자님이 파이코인을 바라봤을 때 본인 주관적으로 투자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쓴 글인지, 아니면 어떤 컴플레인 또는 어느 외부 미디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건지, 저도 파이코인 유튜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궁금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야말로 파이코인의 엄청난 투자자거든요. 열정과 시간을 여기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파이코인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사를 우려하고 있으니 저한테 좀 객관적인 사실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봅니다. 파이의 채굴 방법은 간단하다. 1000억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라고 합니다. 일단 파이에 채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채굴이라는 표현은 사실 POW, 즉 작업 증명으로 보상을 토큰으로 받는 제 시스템에만 쓰이는 말이지만, 그냥 일단 파이도 보상을 받는 거니 이 기자님도 일단 채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 개라고 1000억 개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기자님 주관적인 생각이겠죠. 아마 이제 스텔라나 리플 쪽에서 힌트를 얻어서 대략 예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전문가가 예상을 한 거라면 출처를 밝혀주시면 참 차원이 다른 기사가 될 텐데, 기자님의 뇌피셜을 듣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그냥 제 욕심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를 좀 더 읽어보면 그러나 파이코인 사용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파이코인이 말하는 모바일 채굴은 정확하게 말하면 채굴, 마이닝이 아니라 화폐 주조, 즉 민팅에 가깝다라는 점이다. 네,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파이코인 웬만큼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죠. 백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파이코인 메인에도 이렇게 써 있고요. 뭔가 해외 유튜버, 국내 유튜버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채굴 형식인가요? 아니면은 밸리데이팅의 보상 형식인가요? 리플, 스텔라는 채굴인가요? 그러면 지금 페이코인은 또 채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코인에 실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높은 확률로 오답을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코인 전체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기술적인 지식 문제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파이코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리까리함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자분은 일단 이것을 이 기사의 메인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데요. 모든 코인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을 굳이 다른 코인도 아닌 파이코인만 딱 하고 문제를 삼는 걸 보니 이게 파이코인이 인기가 좋아서 이런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를 다시 읽어봅니다. 채굴이란 블록체인의 분산 거래 기록에서 거래를 검증하는 노드가 되고 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채굴이란 블록체인의 분산 거래 기록에서 검증하는 노드가 되고,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죠? 뭐가 노드가 되었다라는 얘기인지, 채굴이 노드가 되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블록체인의 거래 기록이 노드가 되었다라는 얘기인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다음 줄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채굴자가 곧 노드인 셈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 헷갈려서 그러는데 채굴자가 노드, 이게 맞나요? 자, 채굴자 이꼴 노드입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요? 여기 블록체인 전문가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답변을 좀 기다려볼게요.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노드도 여러가지 노드가 있습니다. 풀 노드도 있고 슈퍼 노드, 마이너 노드, SPV 클라이언트 등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 노드만 채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린 건가요? 저 기자분의 말은 모든 노드들이 모두 채굴자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많이 헷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채굴이 즉 노드다 라는 정의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풀 노드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24시간 풀로 운영되는 노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기자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노드가 9,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노드가 왔다 갔다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론 이 노드는 접근 가능한 풀 노드의 수를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그런데 기자분님의 이론에 따르면 채굴이 노드라고 했으니 비트코인은 10,000명의 채굴자가 채굴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노드에 대한 정의가 완전 흐트러졌어요. 제 생각에는 채굴이라는 것은 어차피 POW에만 해당되는 말이니, 채굴이든 다른 방식이든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토큰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굴이라는 것인데, 노드 이퀄 채굴이라고 정의를 해버리시면 어떤 방정식이 나와도 이게 틀린 공식이 되는 게 아닌가요?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채굴자가 곧 노드인 셈이다. 반면 주조는 말 그대로 코인 자체를 찍어내는 것이다. 만약 파이코인의 모바일 채굴이 가능하다면 현재 활성화된 파이코인의 1,500만 사용자들은 모두 노드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은 노드가 아니며 파이코인을 주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파이코인도 슈퍼노드, 일반 노드, 일반 앱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개체는 결국 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즉 노드인 참여자도 있고 아닌 참여자도 있지만 결국 SCP에서는 다 엮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노드가 아니며 파이코인을 주조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암만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해봐도. 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른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스킵.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일단 읽어봅니다. 파이코인은 버튼만 누르면 코인이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며 노드와 채굴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 파이코인은 백서를 통해 채굴이라는 행위를 더 광범위하게 정의했다고 밝히며,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처럼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보다 채굴을 더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이용자가 새롭게 주조한 코인을 받는 것도 채굴로 간주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채굴은 맞지만 노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 여기서 파이코인은 버튼만 누르면 코인이 나온다라고 소개하며 노드와 채굴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도대체 백서 어디를 읽어봐야 이런 대목이 나오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영어가 짧은 건가?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파이코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 이 기자분은 이런 말을 기사에 썼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백서를 통해 채굴이라는 행위를 더 광범위하게 정의를 했다고 밝히며,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처럼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보다 채굴을 더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이용자가 새롭게 주조한 코인을 받는 것도 채굴로 간주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파이 백서에 적혀져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파이코인은 버튼만 누르면 코인이 나온다, 이 부분은 본인이 그냥 파이를 대하고 있는 주관적 생각을 객관적 사실과 섞어서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궁금해지는 거죠. 파이는 SCP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고, 이미 마지에르 교수에 의해 증명이 되었고, 마지에르 교수 논문의 링크도 걸어놨죠, 백서에. 그리고 현재는 스텔라에 의해 또 운영 중인 체계이고, 파이는 스텔라처럼 대부분 IBM 같은 기업이나 협회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와 달리 파이는 개인의 기기 장치가 프로토콜을 이루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명시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또는 PC 같은 기기를 노드로 취급한다라고. 그리고 아래 파이가 SCP 시스템 참가 보상에 대한 4가지 종류를 나열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이오니어, 휴대폰에 앱을 깔고 매일 로봇이 아님을 증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앱을 열고 거래도 할 수 있고, 자, 컨트리뷰터라는 것도 있고요. 신뢰 그래프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죠. 방패 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엠바사더라는 기능이 또 있죠. 추천인을 모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C에 설치를 하는 노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4가지의 행위는 각각 SCP 알고리즘 형성에 도움을 주니 주조된 화폐로 보상을 주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기자분은 파이코인은 버튼만 누르면 코인이 나온다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본인 기사에. 그리고 노드와 채굴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채굴은 맞지만 노드는 아니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진짜 채굴과 노드란 말에 정말 집착을 하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내놓으려는 듯한 그런 준비 과정이 보이는데요. 일단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부는 내일이나 모레 제가 올려드리겠는데요. 제 솔직한 지금 느낌은요, 이 기사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기자분이 뭔가 지금 상당히 지금 본인도 헷갈려하면서 쓴 기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았고, 일단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2부나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제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